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입니다. 오늘 위클리 브리핑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이드 브리핑 보시면요. 비트가 42,800까지 찍고 하루 동안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올리고 있는 것이 눈여겨 보입니다. 제가 저번 주 영상대로 45,000, 43,000, 4만까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주부터 지금까지 약 일주일간 조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약하게 눌리는 거, 보통 눌리면 한 43,000 눌릴 것이다. 많이 눌리면 4만까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에서 이게 페이크를 준다고 볼 때 지금부터 살짝 횡보하면서 좀 내리더라도, 그러니까 4만까지 내리더라도 곧 반등이 나온다라고 저는 90% 이상 생각 중입니다. 만에 하나 10%는 4만이 깨지고 39,000, 37,000 쭉 내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하락이 좀 더 매서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승을 보는 이유는요, 일단 거시적인 부분에서 소재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번 주가,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였죠. 3월 FOMC 의사로 요 발표, 그리고 각 인사들의 인터뷰들이 매서울 것으로 이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이나 매서웠고요. 매파적이었죠. 0.5 BP 금리 인상 무게, 특히 테이퍼링이나 뭐 이런 월 116조 원 긴축을 하겠다, 양적 긴축을 시사하겠다 등 멘트들이 비둘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충분히 비둘기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어제 또 발표한 옐렌 재무부 장관의 연설이 내용이 엄청나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으나 내용보다 처음으로 이 연설의 초점, 즉 주인공이 암호화폐만을 위한 것이었다. 이게 저는 더 포인트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설을 그냥 짧게 요약을 드리면, 비트코인 및 디지털 화폐는 미국 달러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위협하지 않게끔 접근을 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미국 달러에 위협을 안 할 거니까 이걸 품겠다라는 거고, 안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하겠다가 들어가니까 또 다른 말로 비트코인 버리지 않겠다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쵸?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강하게 하락이 없어지는 하락이 아니라 반등을 위한 하락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미 선포를 한 겁니다. 또한 한창 지금 마이애미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연사들이 연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내일 중으로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모든 소재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단톡방에서 제가 늘 매일마다 이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4월 4일 월요일부터 44,000, 47,000일 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분명히 지금은 스윙보다는 단타가 낮고, 왜냐면 돌아오는 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죠 까지 조정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 만약 안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5만까지 간 다음에 다음 주에 엄청나게 세게 흔들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다이빔처럼 10,000불 이상 막 한 번에 휩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정이 이번 주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 45,000부터는 매수를 하는 게 낫다. 43,000에서 2차, 4만에서 3차까지 이미 월요일 날 멘트를 좀 드렸었습니다. 화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연설들이 많으니까 알트들이 빠질 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줍을 하는 게 좋다. 매파적인 발언이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단톡방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웰컴입니다. 매일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도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네, 자, 그럼 미국 재무부 장관의 첫 암호화폐 연설 발췌문을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존 금융업 규칙 적용을 희망한다. 요 멘트가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예 새롭게 새 판을 짜기보다는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은행권과 투자하는 것에서 갖고 있는 거를 한번 입혀가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판을 짜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일단 천천히 입혀가면서 중간 네고시에이트를 한번 해보자 이런 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암호화폐 연설을 할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을 우선 만들고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사람들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 신고에 중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뭐 인사이트에서 얘기했다시피 첫 암호화폐 연설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빠르고 급진적으로 서두르는 게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처럼 규제를 시작해 보겠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세금 걷고 싶다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히려 조화가 맞죠. 암호화폐 시장에는 오히려 조화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비트코인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않겠다라는 선언. 오케이? 좋은 일이죠. Grayscale CEO가요. SEC가 테오크리움의 ETF, 선물 ETF를 승인했으면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계속 선물 쪽은 승인을 하고 있는데 현물은 도대체 왜 승인을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물 기반인 건 허용을 하고 현물 기반 전환은 반대한다. 이거는 상당히 모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벌써 하나, 둘, 세 개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네 번째까지가 되고 있는데 현물 기반도 빨리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더 이상 40년도 법을 거절 사유가 정당할 수 없다. 계속적으로 선물 ETF가 승인이 되고 있는 시점에 현물도 어서 해달라라는 의미이고 곧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마이애미 시장이요. 미국 차기 대통령 비트코인 지지자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이 이제 마이애미 연설에서 차기 대통령은 비트코인 지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자신이 미래의 대통령 후보가 됐어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기준은 내일이죠. 여러분들한테는 오늘이지만 그래서 곧 끝날 건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만약 수아레즈 시장이 된다면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애미 내년에 좀 가보고 싶네요. 내년 컨퍼런스에는 현재 마이애미 시티 코인 또한 상승을 뭐 반등이 나왔죠. 뭐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게 하나의 또 의미가 있고 또 마이애미 수아레즈 시장이 연설과 더불어서 마이애미 시티코인 또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연관성을 찾아보세요. 피터 브렌트가요. 다음 황소장은 5월에 시작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까지는 조정과 왔다 갔다 하고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죠. 역사는 반복된다. 앞서 역사에 따르면 부장이 되기까지 평균 33개월이 걸렸다. 가격을 맞추긴 진짜 어렵죠. 뭐 이런 거는 어디서부터가 저점이에요? 이런 건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거대한 역사상 거대한 푸르르한 불장 오는 중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기회를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라는 멘트가 같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가요. 비트코인 가격을 100만 달러를 예측을 했습니다. 마이애미 2022년 컨퍼런스에서 덜 매파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가격은 투 더 문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멘트가 나와요. 가까운 미래의 경기적 침체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가치 조정 수단 역할을 하는 만큼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고 보인다. 자, 이렇게 되려면 확실히 되어야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1번, 올해 금융시장이 생각보다 어려워야 합니다. 즉 나스닥 포함. 2번,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이번에 확실히
디커플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100만 달러 갈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올해 금융시장이 어려웠는데 나스닥이랑 커플링이 된다면 비트코인 또한 가격이 100만 달러가 아니라 쉽지 않게 되겠죠.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개발자의 57%가요. 메타버스가 암호화폐 거래하는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될 것. 너무 어울리잖아요. 메타버스와 암호화폐가. 그쵸? 미국 개발자의 과반수,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런 컴퓨터 엔지니어가 50% 넘게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300명 중에 거의 150명이 넘다라는 거죠. 아닐 거라고 대답한 사람 18%밖에 안 됩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메타버스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NFT가 메타버스의 주요한 통화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재밌는 거죠. 누가 메타버스 소유할 것이냐고 했는데 55%가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즉 거대 미국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거대 미국 기업들이 절대로 이 시장을 버리지 않을 것. 플러스 메타버스 다가올 미래인데, 다가올 미래가 확실한데 암호화폐 또한 혜택을 입을 것. 그쵸? 게임 메타 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법인 가상자산 거래 숨통이 튀나 신한은행이 첫 법인 계좌를 내줬습니다. 자,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개인, 저나 여러분들 같이 개인들이 아니라 법인들의 가상자산 투자길에 숨통을 튀게 신한은행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최근 내부적으로 평가를 거쳐 문제가 없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가상계좌 발급을 해줬고, 이렇게 되면 일반 개미들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훨씬 큰 돈이 안전하게 투자로 들어오게 되고, 이는 많은 플러스 알파 뭐라고 할까요?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은행이 하잖아요. 그렇죠? 은행이 하면 조금 더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당국에서 은행 실명 계좌 연동 코인 거래소 3-4곳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거론이 됩니다. 카뱅도 여기 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국정 과제로 추진할 정도로 인수위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너무 좋죠. 진짜 이건 정말 좋아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이 세팅과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어서 개발되고 규제가 잘 나와서 많은 법인 플러스 개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러시가. 위메이드에서 동서대학교 위믹스 10억 원을 기부해서 이런 것들도 계속 플러스 알파로 나와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알파로. 마이애미 코인도 그렇고,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이죠. 위믹스 코인도 그렇고, 코인들로 수익을 얻어서 혹은 그 코인 자체로 좋은 일에 기부하고 플러스 알파를 가져다 준다면 이는 없어지기 어려운 코인으로 거듭나는 중. 네, 이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도 물려 계신 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믹스 또한 위메이드라는 거대한 대기업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을 코인입니다. 김치 코인 중 대기업이 후원하고 투자하는 코인은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더지죠. 테슬라 텍사스 오스틴 기가 팩토리 개장식에서 라이브 스트림에 더지가 이렇게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텍사스 공장의 준공식에서요, 도지 형상을 간 드론의 라이트 쇼가 이렇게 나와버렸죠. 도지, 우리 도지 갓파더가 건재한 이상 도지는 늘 이러한 이벤트 플러스 알파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 코인이다. 물려도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린 게 아니라 더하지는 그나마 미래가 있는 코인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와 월마트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지불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수락을 했습니다. 대기업 둘 플러스 스타벅스와 치폴레까지 비트코인 수락했고요. UFC까지. 자, 비트코인을 수락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 절대로 비트코인을 수락한 후에 취소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트라이크가요, 쇼피파이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작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주인공이었죠. 스트라이크 CEO 잭 말러. 엘살바도르에 도와주면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의 법정화폐를 채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올해는 쇼피파이와의 파트너십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월렛 및 뱅킹 어떤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결제를 지원하는 데고요. 잭 말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죠. 제가 아주 초창기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초창기 때 잭 말러에게 이메일을 제가 보냈었죠. 투자를 하고 싶다고 그 회사에. 2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한번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대화를 나눴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잘 가고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콜라보레이션이 계속되고 특히 결제 기업들 아마존도 포함입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시간 문제이지 암호화폐를 안 받고 안 사용할 이유가 1도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골드만삭스가요, 블록체인 관련주가요, 2024년 2년 뒤까지 연간 16%씩 상승을 전망을 한대요. 연간 매년 16% 꾸준히 오를 거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상승하고 있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이상 미국 증시 26종목을 분석했다. 매년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을 예측. 당장에 비트코인을 투자 못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서서히 발을 들이미시는 것은 어떨지. 셀시우스가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보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많다라는 게 밝혀졌죠. 마이애미 컨퍼런스에서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갤럭시스, 코인베이스보다 더 많은 15만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셀시우스를 영상을 찍어서 여기에 스테이킹을 하면 셀 코인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앞으로도 셀시우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갈 회사가 될 것이고 또한 비트겟에서 셀시우스 자체 코인을 사고 팔고가 거래가 가능하죠. 거래가 가능하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ME 그룹에서요, 4월 25일 날 11개 암호화폐 실시간 시세를 제공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뭐냐면 알고, 비트코인, 캐시, 카르다노, 체인링크, 코스모스, 라이트코인, 폴리곤, 폴카다, 솔라나, 유니스와 스텔라. 그러면 소름 돋는 게 뭐예요? 제가 한 번씩 다 언급을 해서 좋은 코인이니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저도 일반 유튜버지만 유튜버 혹은 친구가 소개해주는 코인들로만 포트폴리오를 짜지 마시고 투자 벤처나 이름 있는 거래소들이 밀어주고 있는 코인들 리스트 혹은 고래들이 매집하는 것들은 체크하시고 본인 포트폴리오에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37이죠. 자, 공포 지수 무슨 의미인지 이신지 아시죠? 한마디 요약입니다. 지금 좀 중요한 기로인 것 같아요. 확실한 바닥이 다져지고 상승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꼬꾸라지느냐, 떨어지느냐인데, 전 90% 이상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네, 올타임 하이였습니다. 구독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시고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